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예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당해 1입주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남은 최종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이때 이 하나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지리자는 2012년 8월 24일 A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던 A주택을 취득을 해서 2021년 1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지리자는 2020년 1월 15일에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던 비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하는데요. 이 비조합원 입주권은 202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A주택 B조합원 입주권 소재시 소재지가 모두 기존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2020년 6월 19일에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2022년 3월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서 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2022년 4월에는 당초에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2012년 8월 24일부터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A주택과 B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당연히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고 나서 최종 남은 하나의 주택만이 남은 시점인 2002년 3월 1일 3월제 이후부터 당의 보유기간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례 내용입니다. 질 내용은요.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당해 이 하나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최종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때 최종 남은 하나의 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그 보유기간을 과연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5항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자, 질의 내용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관계 법령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관계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88조의 정의사항을 한번 보시죠. 구호에서가 조합원 입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이때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때 원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 즉 승계 입주권을 한정해서 그 입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항상 우리 보잖아요. 이 조항을 한번 보시죠.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교환이라든가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그리고 3호에서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곱하기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법 제8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가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리고 남옥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복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라고 해가지고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1항에서가 우리가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항에서가 하지만 하나의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이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1+1이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 아니면 주택, 분양권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 당해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항에 불과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시적 3호에서가 이렇게 일시적 이제 남목해가지고 남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하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든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과 분양권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렇게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다.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를 위해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주택에 대한 특례로 적용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1항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우리가 감옥 자 보십시오. 89조 1항 3호 감옥이 이겁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출중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내는데 이 규정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제154조 1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 3년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에 만일 당해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리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그때는 2+2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어서 5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법 95조 제4항 내용 한번 볼까요? 95조 사항 이어서 제가 얘기할 사항인데 한번 보시면 제2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하지만 제97조의 2의 제1항인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당초에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95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보유기간을 원래의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그 자산의 양도일까지로 해서 원칙적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의 필요금리 계산에 관한 특례이죠. 증여한 배우자라든가 이제 직계 좀비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중받은 수중자라든가 수중받은 수중자가 당의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수중자가 자산을 취득한 그날, 증여받은 그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 자산을 증여했던 배우자라든가 증여했던 직계좀비속이 당초에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압상속이 적용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피상속인이 취득했던 날부터 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올라가서 보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우리가 1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5항을 보면서 앞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십시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괄호 안에 우리가 그 예외적인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지만 령 제155조, 령 제155조의 2, 그리고 제156조의 2, 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2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택이 두 개이지만 원칙적인 규정에 의했을 때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남은 그 시점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령 제155조라든가 155조의 2 그리고 제156조의 2, 156조의 3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155조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 155조의 2는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리고 156조에는 우리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그리고 156조에 3은 원래 새롭게 들어왔죠.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만을 이제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대체 취득에 대한 그 기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 그리고 156조의 3은 따르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2주택은 제외를 해주겠다. 즉 기존의 보유기간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규정을 주의하시고요. 원칙은 어떻습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기간부터 새롭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 원칙이란 뜻입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리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리자의 경우에 12년 8월 24일날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던 A주택을 취득을 해서 21년 1월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고, 그리고 2020년 1월 15일에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던 B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합니다. 이 B조합원의 입주권은 2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나서 20년 6월 19일에 무려 A주택과 B조합원 입주권이 소재하고 있던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리자의 경우에는 22년 3월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해서 과세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 생각에는 이제 A주택을 양도를 하면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 A주택의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만 B주택과 관련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아마 질의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의 지리자의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은요, 같이 보시면 하나의 주택 A주택과 1입주권 승계조합원의 B입주권이었죠. 이렇게 A주택과 B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B입주권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에 남은 최종 A주택, 하나의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일은 언제부터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주택만이 오롯이 남는 그 시점 A입주권을 양도하고 난 이후의 기간부터 계산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특히 주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 번의 개정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항이 변동이 되고, 이 변동된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부터 이게 원래 이 법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전에는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남아 있었던데 우리가 156조의 3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주택과 조합원 이제 분양권까지 갖고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규정까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갖고 있는 이러한 세대가 과연 1세대 하나의 주택이 남았을 때 그 하나의 남은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주택과 관련된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의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지 그 시점과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